순창 체계산 출렁다리에는 매달 2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최근 출렁다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설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부안해상에서 낚시 여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4명은 저체온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이 올해에 비해 22.9% 감액됐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 상담 내용 가운데 계약 불이행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 상담자 가운데 전체의 23%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도는 최근 경기도와 충남, 충북 지역의 소 사육 농가에서 럼피스킨변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해 가축 시장을 폐쇄했습니다. 전북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축산 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과 도경계 통제초소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가축시장 11개소를 폐쇄하고 소 사육농가의 모임과 행사를 열지 않도록 각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순창 체계산은 매달 2만 명이 넘게 찾는 명소 출렁다리가 있는데요. 최근 이 출렁다리에서 방문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난해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한 남성이 체계산 출렁다리로 올라갑니다. 출렁다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던 남성. 출렁다리 관리자가 운영 시간이 끝나 내려가야 한다고 안내하자 5분만 더 보고 가겠다고 말한 남성은 관리자가 멀어지자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또 다른 남성이 같은 장소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체계산 출렁다리가 개통된 지 3년 만에 추락사고가 2번이나 난 겁니다. 순창구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출렁다리 울타리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설치 업체랑 난간 높이를 올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업체랑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출렁다리 추락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소금산 출렁다리로 유명한 강원도 원주시는 추락사고가 있던 곳은 폐쇄하고 지능형 CCTV를 추가 설치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 가장 긴 출렁다리로 관심을 끈 체계산 출렁다리.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시설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지난 22일 새벽 6시쯤 부안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1.6km 해상에서 18명을 태운 낚싯배가 예인선과 부딪혀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14명은 저체온증 등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은 낚싯배를 인양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이 올해에 비해 22.9% 감액돼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연구개발 예산까지 합치면 내년도 농업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9,197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23.6%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전액 삭감되거나 반토막난 사업들이 핵심 농자재의 국산화와 농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 개발, 또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재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어서 더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업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 상담 내용 가운데 계약 불이행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1,90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담 사유별로는 계약 불이행이 전체의 23%인 2,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계약 해제, 해지 위약금 관련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정부와 여당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정상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23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삭감 예산 가운데 입주기업 필요 예산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 여당 핵심 인사들과 만나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와 지역 간 연결도로, 신항만 예산 등을 우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만기 전북도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임시회 도정 질문을 통해 청년 대상 경제교육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도내 청년 가구의 자산 투자로 인한 부채액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며 청년 파산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북 경제교육이 지난 3년간 청소년 등 학생 교육에 치중됐다며 도내 청년 대상 경제교육 개발과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강원도는 매년 1억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환경 안보 등을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로 인해 수차례 연기됐던 5세 케이블카 사업, 안보를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철원 하천 등 접경 지역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지사가 각종 규제를 완화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 광역지자체가 됐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환경과 안보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에 부딪혀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5세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해 4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또 철원, 화천 등 접경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의 절반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 발전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마련되면서 규제 해소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법에는 환경과 국방, 산림과 농업 등 4대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도지사가 중앙정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이용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지역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첨단과학 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교육특구 조성, 자치권 확보 등 미반영된 특례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3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과제 발굴 등에 대해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과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폐광 지역의 대처산업, 그다음에 동해안권의 해양수상산업, 그 외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반드시 가져와야 될 자치조직권, 재정권, 의회권, 또 교육자치 등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차 개정안을 전략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발의 절차와 시기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 시대에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활발한데요. 수십 년째 이어오던 경기 북부 분도 논의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특별자치도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 있는 도단위 광역단체 분할로 주민투표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 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계속해서 딜라이브 TV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40년까지 213조 투자와 민간 자본 유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연평균 0.31%포인트 증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경기 북부 지역에 특별자치도 설치 명분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 잠재력을 내세운 겁니다. 분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고 또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을 포함한 특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올해 들어 각종 설명회와 토론회, 수기공론 조사까지 공감대 형성에 집중한 경기도.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는 경기도민 55%의 찬성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첫 행정 절차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인 만큼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가운데 주민투표를 선택한 겁니다. 경기도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하신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주민투표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늦어도 내년 1월을 최종 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 통과도 과제입니다.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해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판단,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타협을 해서 속전속결로 하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이렇게 정책 판단을 하면 국회에 이제 특별법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그 정치적 대타협을 하는 시간이 지금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오는 2026년 7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민과 정부,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면서 주민투표와 관련법 통과까지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진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국회 전북도 국정감사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뒤집어쓰고 정부로부터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의 예산 폭행을 당한 전북도 입장에서 이번 국감은 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전북도지사 취임 후 첫 국감을 치르는 김관영 지사의 정치적 시험대 성격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국감 결과에 따라 11월 시작과 함께 진행되는 국회 내년도 국가예산심의에서 새만금 예산 회복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 정치권 내 판단이라는데요.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 국감을 이틀 앞두고 그동안 피감기관이 보여줬던 수동적 자세가 아닌 전북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 단풍이 이달 말을 전후해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뱀사골 단풍은 현재 30%가량 물든 상태로 이달 말쯤 절정에 다다른 이후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뱀사골은 9km 길이 계곡에 기암괴석과 맑은 물이 아름다운 단풍과 어우러지며 국내 최고의 단풍 명승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리산이 좋아서 왔는데 지금은 단풍이 조금 들고 있는 시기라서 말대에서 단풍이 한참 아름다울 때 친구들이랑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올해 5번째를 맞는 고창 농악 한마당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22일 모양성합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관광객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지역 농악단이 공연을 펼치며 승패를 겨뤘고 대성농협팀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나눔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정읍지역 행복 나눔 공유 냉장고가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23일 연지동 주민센터에는 이른바 연지 희망체험 공유 냉장고가 마련됐습니다. 앞서 내장상동과 수성동, 시기동 주민센터에 들어선 데 이어 4번째로 문을 연 겁니다.
공유냉장고는 시민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됩니다.